25년 전 고등학교 때 가장 조용했던 그 아이가 오늘 밤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영어로 비웃고 학벌로 무시하던 동창들 앞에 울린 전화 한 통이 롯데호텔 연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25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나이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그런 무시와 편견,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은 한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소미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45세가 된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이 있는 성숙함이 묻어났습니다. 손에 들린 금색 초대장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이여자 고등학교 제25회 동창회 롯데호텔 2층 연회장 오후 7시 고급스러운 초대장의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25년 전 반에서 가장 성적이 뛰어났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해야 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친구들이 보여준 동정 어린 시선들, 그리고 안타깝다며 고개를 흔들던 그 표정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선생님들조차 소미야, 정말 아쉽다. 서울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인데라며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거실 소파에 놓인 휴대폰이 계속해서 진동을 울렸습니다. 동창회 단체 대화방에서는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소미도 온다던데? 걔는 그냥 조용히 산때 서미정의 메시지였습니다. 맞아, 예전에도 말수가 적었잖아. 요즘 뭐하고 살까? 박예린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중에 제일 성공한 게 미정이랑 예린이지. 둘 다 해외에서 일한다며? 또 다른 동창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미정이는 진짜 대단해. 국제기구에서 통역하고 예린이는 뉴욕까지 다니면서 일하잖아. 칭찬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미 씨의 가슴을 찌르는 마지막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소미는 뭐 특별한 일 있겠어? 고졸인데 뭐라고 살까? 그래도 착한 애였는데 안쓰럽네. 하지만 소미 씨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스친 미묘한 미소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죠. 저녁 8시가 가까워지자 롯데호텔의 화려한 조명이 서울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호텔 정문 앞으로는 포르쉐, BMW, 벤츠 등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발렛 파킹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명품 브랜드로 무장한 중년 여성들이 하나둘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소미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회색 정장 하나만 입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밤 25년 만에 드러날 진실은 무엇일까요? 수수한 회색 정장을 입은 소미 씨가 호텔 로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천장 높이까지 펼쳐진 대리석 기둥들과 샹들리에가 빛나는 웅장한 로비였습니다.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핸드백을 든 사람들이 우아하게 오가는 모습과 소미 씨의 단정하지만 수수한 차림새는 뚜렷한 대조를 이뤘죠.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특별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이런 곳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듯한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소미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이곳의 모든 것이 익숙하다는 듯한 여유가 스쳤습니다. 2층 연회장 입구에서 서미정과 박예린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미정은 검은색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로 완벽하게 코디했고 에르메스 캘리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버건디색 막스마라 원피스에 까르띠에 시계를 차고 셀린느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헤어샵에서 완벽하게 세팅한 헤어스타일과 전문적인 메이크업으로 무장하고 있었죠. 그들이 소미 씨를 보자마자 시선이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 소미야. 여전히 참 소박하네. 미정이 비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반가움과 함께 우월감이 뚜렷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차려입고 왔는데 너는 참 편안하게 왔구나. 역시 소미답네. 예린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명품 원피스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덧붙였습니다. 연회장 안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둥근 테이블들이 하얀 리넨 테이블보로 덮여 있었고 각 테이블에는 생화로 만든 센터피스가 우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들이 황금빛 조명을 내리쬐어 연회장 전체를 고급스럽게 빛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도착한 동창들은 모두 명품으로 치장한 채 와인잔을 들고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테이블에서는 요즘 강남 부동산 어때? 라는 대화가, 다른 테이블에서는 우리 아이 미국 유학 보냈는데 라는 자랑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미정과 예리는 이미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신들의 성공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소미 씨는 조용히 한 구석 테이블에 앉아 와인잔을 들며 주변을 차분하게 관찰했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성공 자랑의 무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어느 정도 채워지자 미정이 목소리를 높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나는 요즘 정말 바빠요. 국제기구 코이카 프로젝트에서 수석 통역사 담당하게 됐거든요. 아프리카 개발원조 관련 프로젝트인데 정말 큰 규모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주변 동창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린도 질세라 끼어들었습니다. 아, 미정이 정말 대단해. 나는 뉴욕 소재 패션 브랜드랑 글로벌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제네바, 밀라노 출장 다녀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시차 적응이 쉽지 않네요. 두 사람의 화려한 경력 자랑에 주변 동창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역시 우리 반에서 제일 뛰어난 애들이었어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때 미정과 예린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의도적으로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께는 그 내용을 번역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도 알잖아. 요즘은 국제적 네트워킹이 전부야. 영어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미정이 유창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예린도 맞아. 국제 비즈니스는 정말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래서 더 흥미진진하지. 우리는 매일 이런 환경에서 일하니까 이제 영어가 더 편할 정도야라고 완벽한 억양으로 맞받았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우와, 영어 정말 잘한다. 역시 글로벌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애라며 감탄했습니다. 소미 씨를 향해서는 더욱 노골적이고 치밀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미야, 너도 영어 공부 좀 해봐. 이 나이에 영어 못하면 정말 사회에서 뒤처져. 요즘 대기업 청소부도 영어 기본 소양 필요하다던데? 미정이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비하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맞아. 요즘 세상에 영어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 불쌍하잖아. 우리라도 도와줘야지. 예린이 동정하는 척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어로 업무 보고하고 해외 파트너들과 화상회의하고 영어 프레젠테이션 하니까 이제 한국어보다 오히려 영어가 편할 정도야.
그치, 예린아? 당연하지. 소미는 우리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기나 하나? 뭔 말인지 모르겠지? 하고 킥킥 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소미 씨는 조용히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죠.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가끔씩 입가에 스치는 미묘한 미소에는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영어 자랑과 조롱을 들으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었죠. 오히려 그녀의 침착함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미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신형 아이폰 화면에는 글로벌 테크 본사라는 발신자가 또렷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전화 벨소리도 일반적인 벨소리가 아닌 클래식한 음악이었죠.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중요한 업무 연락이라서. 소미 씨가 정중하게 사과하며 자리를 뜨자 미정과 예리는 서로 보며 빈정거렸습니다. 업무 연락이라네? 무슨 업무가 있겠어? 바쁘긴 하네.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가 모든 것의 시작일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소미 씨는 연회장 한쪽의 조용한 코너로 우아하게 이동했습니다. 대리석 기둥 뒤편의 한적한 공간에서 전화를 받았죠. 네, 김 대표입니다.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미 씨의 입에서 완벽한 발음과 유창한 억양의 영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사와의 긴급 회의가 오후 5시로 확정되었고 유럽연합 금융규제 관련 영문서류는 어제 이미 검토 완료하여 전달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마치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점점 더 전문적이고 복잡해졌습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가 계획보다 2주일 앞서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GDPR 규정 준수를 위한 법적 검토도 우리 쪽 법무팀과 함께 완료했습니다. 내일까지 최종 감사 보고서를 완성하겠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국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해온 전문가의 모습이었죠. 그녀가 사용하는 비즈니스 용어들과 전문 지식의 수준은 일반인이 도달하기 어려운 차원이었습니다. 그녀가 다루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적인 프로젝트임이 분명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이 자신들의 대화에 몰두하던 동창들이 하나둘씩 소미 씨의 전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영어 정말 엄청 잘한다? 네이티브 수준 아니야?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방금 독일 본사라고 했는데? 속삭이는 소리들이 연회장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정과 예린의 얼굴도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영어 실력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연회장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모든 시선이 소미 씨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소미 씨가 통화를 마치고 테이블로 돌아오자 연회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정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비웃음을 머금고 물었습니다. 소미야, 너 영어 언제부터 배웠어? 어디서 배웠다고?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목소리에는 의심과 함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해서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소미 씨는 여전히 겸손하고 차분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영어로 대화 좀 해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말 궁금하네.
예린이 도전적이면서도 약간 조급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해 줄게. 너무 어려우면 곤란하니까 기초적인 것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여전히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미 씨는 갑자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How are you today? 라는 미정의 질문에 야, I am fine, thank you. very good이라며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운 발음으로 답했습니다. 문법도 틀리고 억양도 어색했죠. Where do you work? 라는 예린의 질문에는 I work small company, not big company라고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완벽한 영어로 국제 업무를 처리하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소미 씨의 눈빛을 자세히 보면 그 어색함 속에 미묘한 여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미정과 예린은 서로 빤히 쳐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폭소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귀엽다.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네. 진짜 기초도 안 되어 있네. 문법이 완전 엉망이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건 보기 좋아. 미정이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위에서 내려다보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소미야, 우리가 영어 학원 정말 좋은 곳 알고 있으니까 알려줄까? 기초회화부터 차근차근 다시 배워야겠어. 예린이 거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배우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봐. 우리가 응원할게. 주변 동창들도 이제 완전히 안심한 듯. 솜이 정말 열심히 하네. 노력하는 모습이 예뻐. 우리가 도와줘야겠어라며 동정 어린 격려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역시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소미 씨는 고개를 숙이며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미 씨의 이 완벽한 연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진짜 쇼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연회장 분위기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그 순간 소미 씨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전화가 아닌 화상통화였습니다. 특별한 벨소리가 울리자 소미 씨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급한 화상회의가 있어서요. 독일 시간 때문에 지금 받아야 해요. 소미 씨가 정중하게 사과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정장을 입은 금발의 독일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품격 있는 독일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님,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내일 유럽연합 결제 시스템 통합회의 관련해서 마지막 확인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소미 씨는 완벽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밀러 박사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드라이브. 하일링 뮬러 유럽은행 컨소시엄 수석이사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미 씨는 이어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계속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디지털 결제 기술을 유럽 전역 27개국에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주요 은행들과의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보안성과 안정성 모두 유럽연합 기준을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과 프로젝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의 공동 투자 프로그램에도 선정되어 추가 펀딩 3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15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소미 씨의 보고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고 그녀의 화상 통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있던 손들이 멈춰 있고 모든 대화가 중단된 채 모든 시선이 소미 씨에게 집중되었죠. 이번 4분기 수익이 당초 예상보다 40%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의 반응이 예외적으로 좋아서 아시아 전체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홍콩까지 사업 확장을 승인했습니다라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독일 임원은 화면을 통해 훌륭한 성과입니다. 김 대표님. 이사회 전체가 아시아 시장에서의 귀하와 귀하팀의 놀라운 성과에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본사에서도 김 대표님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미정과 예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조롱하던 그 사람이 자신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국제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 순간 연회장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화상 통화가 끝나자 연회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소미 씨가 휴대폰을 정리하며 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금 목격한 일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때 소미 씨가 평상시와 다름없는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소미 씨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권위와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겸손한 모습이 아니었죠. 너 지난달에 코이카 프로젝트 수석 통역사 지원했지? 혹시 기억나? 지난주에 내 이력서 내 책상 위에서 봤어. 미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뭐? 뭔 소리야? 무슨? 국제통역 경력 풍부하다고 써놨더라. 그런데 실제로는 온라인 영어회화 강의 수료증 하나 있었고 그것도 초급 과정이었어. 유엔 관련 경력이라던 것도 실제로는 한국유엔협회에서 주최한 이틀짜리 단기 온라인 세미나 참석이 전부였지. 소미 씨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지적에 미정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린아. 소미 씨가 시선을 예린에게로 돌렸습니다. 뉴욕 패션 브랜드와의 글로벌 협업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인스타그램용 개인 쇼핑몰 운영이었지? 그것도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마진 붙여 파는 단순 리셀링이었고 예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제네바, 밀라노 출장이라던 것도 개인 관광 비자로 다녀온 해외여행이었어.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료도 본인 돈으로 결제했더라고. 어떻게 그런 걸? 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글로벌 테크 코리아뿐만 아니라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프로젝트 심사위원이기도 하거든. 너희들이 지원한 모든 프로젝트들, 제출한 이력서들이 다 내 책상 위를 지나갔어. 허위 기재된 경력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 미정과 예린의 얼굴에 충격과 당황, 그리고 깊은 수치심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과시했던 모든 경력들이 허위였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다른 동창들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진짜 너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글로벌 테크 코리아 대표이사이자 창립자야.
유럽 최대 핀테크 기업인 이유텍 솔루션즈와 한국의 혁신, IT 기업들 간의 협력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동아시아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있어. 회사 직원이 한국에만 250명, 유럽과 아시아 전체로는 800명 정도 되고, 소미 씨의 설명에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독일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매일 업무를 보는 이유는 프랑크푸르트, 런던, 상하이, 도쿄에 있는 본사들과 실시간으로 회의를 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때문이야. 한국의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들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 동창들의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소미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감탄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떤 이는 부러움이 가득한 시선으로 말이죠. 25년 전에도 지금도 나는 그냥 조용히 내 일만 하는 사람이야. 자랑할 게 있어도 굳이 남에게 말하지 않을 뿐이지. 진짜 바쁜 사람은 바쁘다고 말할 시간도 없거든. 소미 씨가 잔잔하면서도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너희는 가짜 이력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영어 몇 마디로 우월감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했어. 그것도 이 나이에? 윤수진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미야, 정말 대단하다. 멋있어.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과 예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완전히 뒤바뀐, 그야말로 운명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연 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바로 그때 입구 쪽에서 정중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롯데호텔의 지배인이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직접 연 회장으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소미 씨를 찾아 정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김 대표님, 정말 실례합니다. 호텔 지배인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연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죠. 미리 예약해 주신 전용 차량이 호텔 정문에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독일 본사와의 긴급 화상회의를 위해서 저희 호텔 최고급 비즈니스 룸을 준비해 드릴까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회의 진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장비를 세팅해 놓았습니다. 지배인의 김 대표님이라는 호칭과 극진한 예우에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최고급으로 손꼽히는 롯데호텔의 지배인이 직접 나와서 극진히 모시는 손님이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만 괜찮습니다. 회사로 바로 가서 처리해야 할 급한 업무들이 있어서요. 소미 씨가 온화하지만 품격 있는 어조로 답했습니다. 그럼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배인이 더욱 공손하게 인사하고 물러갔습니다. 소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동창들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당당함과 위엄이 배어 있었죠. 미정아, 예린아,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마. 진짜 성공한 사람은 그런 짓 안 해. 롯데호텔 정문 앞에는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최신형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옆에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전용 기사가 서서 소미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복장과 자세에서 전문성과 격식이 느껴졌죠.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정대로 본사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기사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호텔의 발레 파킹 직원들과 도어맨들도 모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들의 태도에서 소미 씨가 이 호텔의 VIP 고객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연회장 창문으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던 동창들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소미야? 김 대표라고 했잖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 고급 차량이 서울의 화려한 야경 속으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미 씨는 뒷좌석에서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롯데호텔의 화려한 조명들이 차창에 반사되어 마치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고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이 자연스럽게 밝혀진 것에 대한 조용한 만족감이었죠.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우리 모두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네. 소미 씨가 혼잣말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노력으로 보냈느냐인 것 같아. 차량은 서울의 수많은 불빛들 사이로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상하이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소미 씨는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 대표입니다. 내일 베이징 프로젝트 관련해서 긴급 이사회 화상회의가 있다고 하셨죠? 시간 확인차 연락 주신 거군요라는 내용을 완벽한 중국어로 대화했습니다. 소미 씨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글로벌 비즈니스의 세계는 시차를 가리지 않고 돌아가니까요. 그날 밤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창회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깊은 교훈을 말이죠. 그리고 25년 전 가장 조용하고 수수했던 그 여학생이 사실은 가장 큰 꿈과 비전을 품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도 함께 말입니다. 연회장에 남겨진 미정과 예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허위로 포장된 이력과 가짜 우월감으로 쌓아 올린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충격적인 밤이었으니까요. 진짜는 결국 가짜를 이기고 진정한 겸손은 가식적인 오만을 넘어섭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큰 울림을 주고 진정한 성공은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임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소미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남을 겉모습이나 과거의 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실력과 성공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소미 씨의 마지막 평온한 미소처럼 우리도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신만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증명해 주니까요.